몽골러시아 여행기 앤드 이종수 1일차 8월 4일 금 한국 맑음 몽골 울란바토르 B 8시 15분 인천공항 출발 11시경 울란바토르 도착 관광 일정 자이산 승전기념탑 이태준 기념관 복득한 궁전 새벽 어둠을 뚫고 캐리어 2개와 가방 하나를 챙기고 각자 손가방을 어깨에 맨 채 집을 나섰다. 조용한 새벽 거리에 캐리어 끄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내방역에서 출발한 공항버스가 신대방 3거리역에 도착한 것은 4시 50분경이었다. 이수역에서 출발하는 지휘원장의 버스는 방향이 달랐다. 휴대폰으로 연락해보니 그는 이미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는 중이었다. 일행은 모두 10명으로 4명은 서울에서 출발하고 6명은 김해공항에서 출발했다. 남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대학 동창들이었다. 도착 시간이 1시간쯤 차이가 나서 서울팀이 먼저 도착해 기다려야 했다. 휴가철이라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다.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수속하는 곳을 겨우 찾았지만 줄이 끝없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간신히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수속을 마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면세점에서 필요한 물건 몇 가지를 사고 탑승구에서야 일행인 위원장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얼마 전에도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오래전부터 교회에 온 사이라 서로 스스럼이 없었다. 지위원장은 건설회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둘째 아들이 삼성 SDI에 취업해 천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큰아들도 유수 대학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니 남부러울 것이 없는 셈이었다. 기내식으로 나온 흰쌀죽 등으로 요기를 했다. 짐을 꾸리고 채비를 하느라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집사람은 비행하는 동안 부족했던 잠을 보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아 게이트를 빠져나오니 통역이 안내판을 들고 우리 일행을 찾고 있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인근 찻집으로 이동해 차를 한 잔 마시며 나머지 일행을 기다렸다. 30여 분쯤 지나 부산에서 출발한 일행이 도착했다. 부산에서 온 세 친구는 모두 학교 동창으로 세 쌍의 부부였다. L 교수는 모교에 재직하며 학장까지 지낸 명망 높은 분이었고 L 사장은 포항에서 제철소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모님은 부산시 공무원이었다. Y군은 거제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Y 사장과는 거의 30년 만의 재회라 감회가 더욱 새로웠다. 우리는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가이드를 따라 대형 버스에 짐을 옮겨 싣고 출발했다. 먼저 점심을 먹으러 갔다. 한강이라는 상호의 한국식 식당이었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식당에는 야외 좌석도 있었지만 실내에 자리를 잡았다. 수프와 야채, 소고기가 나왔고 타이거 맥주로 가볍게 한잔하며 건배 제의도 있었다.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해야 했는데 그만두고 말았다. 어디를 가든 맨 먼저 찾는 곳은 화장실이었고 인증샷을 찍는 것도 빼먹지 않았다. 울란바토르 시내 관광을 위해 맨 먼저 들른 곳은 자이산 승전기념탑이었다. 비가 내려 우산을 쓰고 올라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몽골 사회주의 혁명 50주년을 기념하는 탑으로 울란바토르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다. 입구에서는 한 사나이가 독수리를 데리고 서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었다. 입구 쪽에 높은 탑이 서 있고 탑을 휘감은 원형 구조물 안쪽에는 혁명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우산을 쓴 채 사진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 불편한 대로 관람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인근의 이태준 선생 기념관을 찾았다. 이태준 선생은 1883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1907년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했고 이기로 졸업한 뒤 1914년 몽골로 이주해 몽골인들의 각종 질병 치료에 헌신했다. 몽골 사회에서 하늘이 내린 의사로 존경받았으며 국왕의 주치의로도 활동해 그 공헌을 인정받아 몽골 최고 훈장인 에르데닌 오치르를 받았다. 의열 단원으로 일제타도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으나 1921년 일본과 연계된 100개 러시아군에 의해 울란바토르에서 살해되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사진과 묘소 등이 있었고 뜰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이국 땅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와서 몽골을 위해 헌신한 이태준 선생의 얼이 그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다음은 복득한 궁전이었다. 몽골 불교의 마지막 궁전으로 단청이 다 벗겨져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개선문과 절, 2층 목조 건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복득한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박제 동물과 그가 남긴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내부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어 울란바토르의 수우바타르 광장에 들렀다. 1921년 7월 혁명 영웅 담딘 수우바타르가 이곳에서 중국으로부터 몽골의 독립을 선언했다. 광장 중앙 건물에는 칭기즈칸이 앉아있고 좌우로 쿠빌라이칸 등의 동상이 자리했으며 광장 한가운데에는 수우바타르의 기마상이 서 있었다. 이곳에서도 기념 촬영을 했고 단체 사진도 찍었다.
광장을 둘러싸고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여러 건물이 즐비했고 한쪽에는 동방견물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의 동상도 우뚝 솟아 있었다. 관광을 마치고 들른 곳은 현지식 식당이었다. 와인을 한 잔씩 했고 약주도 곁들여졌다. 첫날이라 모두 피곤한 상태여서 더 이상의 술자리는 무리였다. 호텔은 이리저리 변경되다가 최종적으로 라마다 호텔로 정해졌다. 시설은 인류 호텔에 못지않게 훌륭했다.